자, 어디 쉬셨나요? 먹을 때가 제일 재밌죠? 자, 이제 주택 건설 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건설 쪽은 오늘 자료 있죠? 오늘 자료 보세요. 오늘 자료만 봐도 건설 공급은 다 거기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 장에다 집약해서 정리해 놨으니까 그것만 다 보셔도 됩니다. 그것도 어렵다 그러지 마세요. 맨 양이 많다 그러면서 양 줄여주면 또 이것 또 못해. 그 뭐 얼마나 줄여주라고. 4번에 5번 그렇게 답을 알려줘요? 그러면 이제 1년간 공부할 것도 없어. 10분이면 수업 끝나. 자, 그래도 몰라요? 4번에 5번을 가르쳐줘도 몰라? 대단한 기술입니다. 자, 이제 우리 주택 건설 사업이고요. 어차피 절차 과정이니까 절차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우리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는 여러분 같이 따라가는 게 대지 조성 사업도 따라가겠죠? 대지 조성해야 될 거 아니야. 알죠? 근데 같이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택 건설 사업이랑 대지 조성 사업은 같이 따라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이 있잖아요. 도시군 계획 사업 뭐 있었죠? 여러분들?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다 했잖아요. 하긴 한 것 같아요? 확실히? 다 했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업이 주택 건설 사업이야. 알겠어?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사업은 여러분 절차는 다 똑같아. 대동소이해. 그래서 절차는 이거 물어볼 것도 없어요. 물어볼 것도 없고. 자, 보시면 일단 출발점이 여기는 뭐라고 써졌죠? 사업 주체. 시행자란 말 쓰지 않고 뭘 한다고? 사업 주체. 알겠죠? 우리 도시군 계획 사업에서 나 시행자란 말 썼잖아요. 시설 사업이든 개발이든 정비든 다 시행자란 말 썼지만 주택 건설 사업은 사업 주체란 말 쓴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보시고요. 자, 또 혹시나 몰라서 물어보는데 주택 건설 사업은 여러분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 시설 개발 정비가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니까. 그 네 말은 주택 건설 사업은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한다 아니다? 관리 결정상 아니에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니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배웠던 도시군 계획 사업에 비해서 공공성이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생각하시면 돼. 이 탐마다 주택 지어가지고 공급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우리가 공공성이 강하려면 뭐 도로도 짓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공공성이 약하다. 이제 사업 주체가 정해지고 사업 주체가 정해지면 여러분 똑같죠? 사업 주체는 공사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짜는 거잖아. 그죠? 우리 시설 사업은 실시계란 말 썼고 개발 사업도 실시계획. 자, 정비 사업에서는 사업 시행계획 기억나요? 용어만 좀 틀려. 의미는 같아. 사업 주체가 계획을 짜는 것을 얘는 사업 계획이다 이런 말 쓰는 거야. 당연히 사업 주체가 정해지면 어떻게 사업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 이 절차는 뭐 애울 문제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업계획. 대신 이 사업계획도 자기가 작성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자, 뭘 받으러 나왔죠? 승인을 받아요. 승인. 자, 우리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서 다 인가란 말 썼잖아요. 인가란 말 속에는 승인. 의미는 제가 볼 땐 유사해. 한마디로 계획을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승인이 나와야만 뭐 할 수 있다? 그렇지. 사업을 시행한다는 이야기가 공사 착수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써버리면 사업 시행이잖아. 사업을 시행하는 거야. 공사 착수해서 시공 감리하고 공사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사업을 시행하려면 당연히 공사 착수를 해야 될 것이고 이게 흐름 여름 간단해요. 뭐 착수하기 전에 뭐 하겠어? 착공신고 해야 될 것이고 항상 공사 착수하기 전에 착공신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 착수, 공사 착수 들어가겠죠? 그죠? 시공하고 감리하고 이제 공사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면 몇 년 이내 공사 착수할까요? 5년이요, 5년. 이따가 최초 공구도 5년이었죠? 공구 쪼개지 않아도 5년 이내 착수하는 겁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 받으면 몇 년에 착수해서? 2년. 공장은? 3년. 신고한 것은?
1년. 오케이. 이거 숫자 기준이. 근데 우리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고는 5년 이내 착수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받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공사 진행하겠죠? 시공하고 감리하고 등등 합니다. 자, 공사 끝나면 뭐 할 거예요? 준공검사. 자, 그것을 여기는 뭐라 표현한다고? 사용검사란 말 쓰는 거야.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이란 말 썼잖아. 알겠죠? 우리 시설사업 같은 건 준공검사. 알겠죠? 또 우리 정비사업 같은 건 준공인가. 의미는 똑같아. 사용검사 의미는 여러분 말 그대로 뭐라 그랬죠? 준공검사 성격이니까 공사 제대로 했는가 확인받는 거야. 숙제 제대로 했는가 숙제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사용검사입니다. 사용검사 통과해야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검사 통과 못하면 사용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거기 합격 못하면 다시 공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렇게 받으시면 돼. 자, 그럼 절차는 간단하죠? 외울 것도 없어. 외울 것도 없어. 자, 대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게 아마 이 두 쪽에 많이 치중될 거예요. 여기는 뭐 공사하는 것은 잘하면 되고 공사 잘해야 돼 못해야 돼? 잘하면 되고 사용검사 통과하면 되는 것이고 잘하면 통과되는 거지 뭐. 잘못하면 통과 못하는 것이고 그 뒤쪽은 그렇게 단일 문제 넣을 만한 것이 별로 없어. 물론 이제 사업 시행할 때 좋지 않은 두 가지가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보충할 거니까 그 빼고는 주로 이제 앞쪽에 많이 시중되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앞쪽에서 여러분 사업 주체 쪽 문제도 항상 나오죠. 안 빠지고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알겠죠? 여기 나온다면 여기는 주로 등록에 관한 문제하고 조합 문제 있죠. 특히 주택조합 문제는 항상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조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등록은 기본적으로 이제 내용만 몇 개 보시고 그래서 조합 쪽은 항상 나옵니다. 문제 주택조합은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다. 자, 먼저 등록에 관한 것부터 하나씩 거기 정리해놨죠? 그 정리한 걸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등록은 자, 거기 보시면 누구한테 등록한다고 나와 있죠? 국장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등록은 국장한테 하는 거다. 알겠죠? 국장한테. 그러면 다 등록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있거든. 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 거기 보시면 뭐라고 써졌죠? 이렇게 오세요. 등록하기 위해서는 21만입니다. 대신 도시형이면 30이거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21만. 그거 써있잖아. 자,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일단 여기는 연간입니다. 연간. 연간은 1년간. 단독주택은 얼마 이상? 20호 이상을 건설하는 자. 공동주택이라면 2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면 30세대 이상. 자, 대지 조성사업이라면 1만 제곱미터 이상. 자, 그걸 연간 하고자 하는 자는 국장에게 등록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들 1년에 단독주택 10개 짓는 사람은 등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25 이상을 건설해야 돼. 알겠죠? 공동이라면 몇 세대? 20세대 이상. 대지 조성사업이라면 1만 제곱미터 이상. 됐나요? 그래서 이게 등록의 대상이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등록하기 위한 요건이 있거든. 요건은 여러분 대표적인 것만 거의 정리해놨어. 일단은 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자, 자본금이 얼마 이상? 3억 이상. 알겠죠? 3억 이상이 있어야 된다. 자, 개인 같으면 자산평가액이란 말 쓰거든. 자산평가액이 얼마 이상? 6억 이상.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3억 이상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개인 같으면 얼마? 6억 이상. 자, 이게 기본적으로 등록의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등록은 다 하는 거 아니란 이야기예요. 기본적으로 요건도 갖춰야 되고 대상이 이런 대상은 충족돼야 돼요. 도시형은 몇 세대 이상? 30세대 이상. 21만이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을 건설한다. 그럴 때 등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이 등록하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공사가 좀 크다는 이야기잖아. 25 이상 뭐 정도면. 그러면 최소한도 아무나 나서가지고 주택 건설해가지고 부도 내버리면 어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국장이 등록한다는 것은 돈도 있고 부도날 일이 좀 별로 없고 그런 하나의 확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등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신 이제 연결해 가지고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 비등록 사업 주체죠. 등록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자, 등록을 하지 아니해도 되는 거예요. 크게 나누면 이렇게 보시면 돼. 우리 공공주체하고 그리고 공동사업주체다. 외우기 편하게. 알겠죠? 공공하고 공동. 자, 공공주체는 거기 써놨죠. 자, 누구?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 공익법인입니다. 알겠죠? 이게 보통 공공사업주체예요. 그래서 공공주체입니다. 그럼 공공주체는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잘 물어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국가라든지 지자체, 토주공, 또 지방공사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공익법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지방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자, 뭐 21만을 건설하고자 할 때 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OX, X. 등록할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아까 등록을 요하는 것은 어중이 떠중이 달라들어가지고 했다가 부도나 버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공공주체는 부도날 일이 있어 없어? 없잖아. 국가가 부도날까? 국가 부도나면 다 죽었어 우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등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비등록입니다. 등록해야 한다면 틀려. 알겠죠? 공공주체는 기본적으로 안 해도 알잖아. 국가나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 공익법인 그렇게 봐도 돼요. 등록 아니합니다. 자, 공동주체는 뭐냐면 공동을 하는 거거든. 자, 거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고용자 보인가요? 자, 고용자가 누구하고?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을 하는 겁니다. 등록사업자가 있는데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고용자나 등록사업자는 공동사업주체가 되는 거야. 또 조합도 마찬가지. 조합도 누구하고 같이? 등록사업자하고 같이. 물론 토지 소유자도 할 수 있지만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해요. 할 수는 있어요. 됐나요? 그럼 여기는 보세요. 일반적으로 등록사업자가 다 껴있어 안 껴있어? 껴있어. 그러니까 등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됐나요?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 바로 밑에 공동사업체 정리해놨잖아. 자, 여기는 여러분들 구별할 것이 뭐냐면 보세요. 자, 고용자는 등록사업자고 공동으로 할 수 있어 해야 돼. 필수적 써놨잖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고용자는 우리 사장님 생각하시면 돼. 고용한 사람이니까. 자, 고용자는 단독으로 주택건설 사업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알죠? 필수적이니까. 단독으로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조합이나 토지 소유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 임의적이죠? 곧 이 말은 조합은 단독으로 주택건설 사업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등록사업자고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임의적이니까. 그 말 이해됩니까? 정확히 구별해 놓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용자는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돼요. 알겠죠? 근데 조합이나 토지 소유자는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독으로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봐보세요. 자, 우리가 실제 등록을 해야 되는 주체는 주로 누굴까? 자, 우리 공공주체나 등록 안 하잖아. 다 안 하잖아. 민간 주체라 하더라도 공동을 해버리면 다 등록 안 하잖아. 오케이? 그럼 주로 누가 할까? 아, 누가 등록하냐니까. 등록사업자가 등록해? 아, 등록사업자가 또 등록해? 누가 한다? 아, 조합이 단독으로 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때, 그때 등록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이런 민간이 부도날 확률이 크지. 무슨 공공이 부도나냐고. 공공주체는 등록 안 한다니까? 알겠죠? 국제에 등록할 필요가 없어. 실제 등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조합이 단독으로 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단독으로 하거나, 물론 토지 소유자가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문 현상이에요. 그런데 단독으로 하거나 그럴 때 등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합이나 토지 소유자도 등록사업자가 공동할 때는 등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됐나요? 등록 안 하는 거니까. 실제 등록하는 경우는 조합이 단독으로 하거나 단독 오케이?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단독으로 하거나
그럴 때 등록하죠. 공동을 할 때는 등록 안 한다니까. 알겠습니까?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등록하지 않는 것은 간단히 줄여가지고 말하면 뭐라고? 공공주체하고 공동주체. 등록할 필요가 없어. 대말 알겠어요? 이것도 여러 번 나왔던 지문들이니까 그렇게 정돈을 해두시면 되겠다. 자, 등록의 문제는 이렇게 보시고요. 조합의 문제로 먼저 갑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주택조합 보인가요? 내용이 많아. 근데 최소한 걸 추려가지고 해놨으니까 그 정도는 또 반드시 알고 계시란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주택조합은 세 가지가 있죠. 자, 세 가지가 있네요. 자, 우리 지역주택조합, 지역조합 줄여서 자, 지역조합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직장조합. 자, 또 한 가지는 리모델링 조합입니다. 리모델링 제가 R이라고 쓸게요. 자,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특징을 먼저 잡고 가야 될 것이에요. 자, 보시면 자, 지역조합이라 하는 거. 자, 지역조합은 누가 하는 거죠? 자, 그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말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거든. 알겠죠? 자, 거기 보면 얼마 이상 거주 나옵니까?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알겠죠? 거주한 주민이고. 자, 그리고 주로 누구?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이게 집 없는 세대주지, 세대원이 아니에요. 세대주. 자, 또는 뭐도 들어가죠? 85 이하 한 채 소유한 세대주도 들어갑니다.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자들이 조합원이 되는 것이에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 자들이 조합을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자, 한마디로 집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조합을 만든 이유는 뭐다? 주택을 마련하고자. 알겠죠? 집 마련하고자 조합을 결성하는 것이에요. 이게 지역조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같이 살고 있으면 6개월 이상 살고 있으면 뭐 다들 알겠죠? 집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한번 해보자고 주택 마련해보자고 조합을 결성하는 거야. 알겠죠? 이게 지역조합이에요. 자, 반면에 직장조합은 여러분 누가 하는 거죠? 거기 같은 직장이야. 그냥 직장에 보면 전국의 직장 다 모여. 같은 직장의 근로자들이겠죠. 같은 직장에 근무할 것이고 역시 여기도 뭐죠? 무주택 세대주 또는 85 이하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 자, 이 자들이 역시 뭐 하고자 하는 거야? 주택을 마련하고자. 알죠? 집을 마련하고자 결성된 조합을 직장조합이라는 것이야. 자, 반면에 자, 리모델링 조합은 여러분 이게 뭐죠? 누가 하는 거야? 소유자. 주로 이제 공동주택의 소유자입니다. 알겠죠? 물론 복리시설도 들어가겠죠? 우리 아파트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것도 고쳐야 될 거 아니야? 리모델링이니까. 자, 그래서 복리시설 소유자도 들어갈 것이고 공동주택 소유자입니다. 알겠죠? 자, 이 자들이 뭐하고 들어가는 거야, 여기는? 뭐 하려고?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차이점을 딱 찾아내셔야 돼. 자, 지역하고 직장조합은 둘 다 뭐죠?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야.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는 주택의 건설 공급 문제가 나오겠죠. 마련하고자 하는 거니까 건설에서 공급하는 문제 나오는 거야. 근데 리모델링 조합은 주택 마련이 아니고 뭐요? 그렇지, 소유자들인데 무슨 소유자가 주택을 마련하려고 하겠어.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은 주택 건설이나 공급 문제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주택을 건설하지 않잖아. 또 공급할 일도 없죠. 건설 안 했으니까. 제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논의는 지역과 직장조합으로 논의하시면 되고 리모델링 조합은 다 예배가 많아. 맞아. 리모델링 조합은 우리가 순수하게 말하는 건설하는 게 아니잖아. 주택 건설하는 게 아니라 뭐죠? 리모델링만 하는 거니까. 성격이 아주 다르죠? 알겠습니까? 리모델링 조합은 소유자가 하는 거잖아. 아파트 주인이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거야. 대신 혼자 안 하고
조합 결정해서 같이 하겠다는 거지. 제 말 알겠습니까? 그게 리모델링 조합이에요. 주택의 건설 공급 문제는 리모델링 조합은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지 당연히. 리모델링은 주택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말 이해됩니까? 그렇게 먼저 잡아두시고 또 우리가 보통 보는 주택조합은 여러분 다 뭐죠? 자, 여러분이 보는 주택조합은 다 지역조합들이야. 뭐 지조합이라고 보통 이야기되나? 이게 보통 주택조합이야. 직장조합 보통 봤나요? 잘 못 봤을 거야. 가능은 하지만. 왜? 같은 직장 근로자가 평생 직장이 어디가 있어? 아, 그래요? 직장 다니면 평생 같이 다닌가? 없어. 그래서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데 무슨 조합 결정해서 집 만든다고 난리야. 제 말 무슨 말 알겠어요? 가능은 하지만 별로 못 봤을 거란 이야기고. 또 리모델링 조합도 마찬가지. 보통 리모델링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내 집 내가 알아서 리모델링 하면 되잖아. 안 그래요? 내 집 리모델링 할 거 있으면 내가 또 내 돈 주고 하면 되지. 그런 얘기인데 단지별 하든지 막 동별 하든지 그럴 때 조합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을 거란 이야기야.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보는 주택조합은 대부분이 뭐죠? 지역조합. 간판 붙어있는 것도 다 지역조합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지역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직장간 리모델링 조합이 있어도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을 거다. 됐나요? 이렇게 보시고 또 일반적으로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들의 여기는 됐죠? 그러니까 조합은 다 정해졌어. 알겠죠? 정해졌어. 이런 데에서 조합은 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집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한다? 집 마련하고자 조합을 결성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주택 마련이야. 그래서 공공성이 좀 강하다고 약하다고? 약해. 자기 집 마련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잖아.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내 집 마련해줘?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니까 내가 내 집 마련하겠다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주택건설 사업은 그래서 공공성이 좀 약하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조합했을 때 이야기고 우리도 공공주택 할 때는 또 공공성이 좀 있는 것도 있긴 있어. 공공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도시군 계획사업보다는 공공성이 좀 약할 거다. 제 말 이해됩니까?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라.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조합의 특징들을 하나씩 볼 건데요. 자, 거기 정리해놨죠? 제일 먼저, 지역조합은 아까 지역 거주하는 주민인데 바로 밑에 무주택 세대주거나 80의 한 채 소유한 세대주 얼마 이상 거주해야 돼? 6개월 이상 거주. 직장조합 말하고 같은 직장 근로자들이고요. 무주택 세대주거나 80의 한 채 소유자입니다. 자, 그 밑에 좀 이따 볼 것이고. 리모델링 조합은 소유자인데 공동주택 소유자나 복리설 소유자들이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이야기예요. 까지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설립할 때 이야기입니다. 자, 조합의 설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여기는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여기 여러분들 지역조합이든 또 직장조합이든 리모델링 조합 다 똑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조합을 설립하거나 변경, 해산 다 들어가거든. 설립이든 변경이든 해산 등을 하고자 할 때 자, 대표적으로 설립만 놓고 본다면 뭘 받는 거죠? 설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설립인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조합의 형태를 갖춰가지고 설립인가 신청해서 설립인가를 받으면 성립하는 겁니다. 자, 설립인가는 누가 해줘? 시군구장이 해줍니다. 그래서 지역이든 직장이든 리모델링 조합은 다 설립인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면서 느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도시개발조합이나 정비조합은 인가 받으면 성립해서 등기까지 했어. 등기를 해야 돼. 주택조합은 등기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주택조합은 우리 법인양이 때 등기 안 해도 돼요. 설립인가를 받으면 성립하는 거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가를 받아야 돼. 자, 그럼 이제 요거 들어가기 전에 비교해서 딱 먼저 정리를 할 것이 하나 있죠? 자, 위에 써졌습니다만은 거기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국민주택을 아까 국민주택이 뭔지 배웠죠? 국민주택 무조건 85야 나오지 말고 아까 국민주택 국가 등이 건설하거나 재정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주택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 공급받기 위한
그 공급받을 목적에 바로 뭐죠? 직장조합입니다. 직장조합을 결성할 때 목적이 뭐야?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결성한 조합이야. 직장조합을 결성할 때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조합을 결성할 수 있거든. 두 가지 요건의 차이점을 기억하시란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기 조합원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됐죠? 이 말은 85 이하 한 채 소유하고 있다. 조합원 돼? 못 돼? 못 돼. 자, 원래 직장조합은 다 85 한 채 소유해도 됩니다. 된데 어쩔 때만 국민주택 공급받을 목적의 직장조합이야. 이것은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원 되는 겁니다. 알겠죠? 특징 다르니까 하나 봐두시고. 자,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설립 등을 할 때 설립 변경해서 다 들어가요. 여기는 자, 보통 조합은 다 인가잖아. 여기는 인가다 신고다. 이거는 신고입니다. 신고. 두 가지 특징 찾으세요. 신고고 무주택만 가능하다. 됐나요? 그래서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 나오면 딱 두 가지 무조건 떠오르시면 돼. 이건 예외적인 거니까. 알겠죠? 직장조합 중에서 어떤 직장조합이라고?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목적의 직장조합이야. 그럼 여기는 조합원이 누구만 된다고? 무주택 세대주만 된다고. 이게 85의 한 채 소유 세대주는 안 돼. 됐나요? 또 한 가지. 기본적으로 다 인가 받는데 요 놈은 인가다 신고다. 신고. 알겠죠? 아주 잘 나와 신고. 알겠습니까? 딱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신고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특징을 또 한번 봅니다. 자, 특징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설립 인가를 바꾸자 하는 거거든. 자, 인가 바꾸자 할 때 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두 번째. 거기 써놨죠? 자,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 그럼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인가 신청해야 되냐 돼. 인가 신청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인가 신청합니다. 인가 신청할 때는 신청서가 들어가겠죠? 거기에다가 첨부 서류들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전부 첨부돼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럼 여러분 우리 앞에서 개발하고 정비조합 본 것을 잠깐씩 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연상해갖고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어차피 조합은 개발조합, 정비조합, 주택조합 3개 나오잖아. 알겠죠? 자, 우리 개발조합이나 정비조합에서는 인가 신청할 때 뭘 받았어요? 신청서에다 뭐가 들어갔죠? 동의서가 들어갔잖아. 기억납니까? 도시개발조합의 동의 종료서는 뭐 있었어요? 면사면도소 2분의 1. 정비조합은 재건축, 재개발, 안, 박 기억나요? 다 동의서가 들어갔잖아. 너희는 동의서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왜? 집 없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자기 집 만들려고 하는데 누구 동의 받아? 제 말 알겠어요? 그래서 동의 요건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가 신청서에다가 이제 첨부 서류 등이 들어가는데 이 첨부 서류 등의 대표적인 것만 하나 볼 겁니다. 서류 종류가 많이 나와. 근데 뭐 다 할 필요는 없고 대표적인 것은 첫 번째 우리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입니다. 자, 지역이나 직장조합은 여기는 소유자야 아니면 집 없는 사람들 한마디로 없는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는 거죠. 주택을. 그러면 기본적으로 땅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아, 땅이 없어도 인가 나와? 그죠? 땅이 없으면 어디에 주택 지으려고? 그죠? 그죠? 기본적으로 여기는 없는 사람들이냐 집이 대표적 무주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인가를 받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냐면 대지를 어쨌든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든 사용권은 확보를 해가지고 돌아가는 이야기야. 알겠죠? 그래서 대지 사용권은 증명서를 말 쓰는데 다시 말하면 그거 써놨죠? 자, 대지에 얼마 이상 사용권은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다. 라는 증명서류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뭐 설립인가를 해주든지 말든지. 땅도 없이 무조건 우리 집 지으려고요. 그러면 시군구장이 오 잘했어 하고 인가해줘? 뭘 믿고 인가해 주는데? 제 말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 기존엔 이것만 있었어. 근데 재작년 말에 개정돼 가지고 작년부터 추가된 게 뭐냐면 이제는 뭣도 추가됩니까? 15% 이상의 뭣도 확보하라고 소유권도 확보하라고 이 규정이 작년에 들어왔어. 알겠죠? 개정년 재작년 말에 됐지만 작년부터 요 규정이 추가됐어요. 자, 그전에는 80% 사용권을 확보하면 됐거든. 자, 이게 지금 뭐 할 때 필요하다고? 인가 신청할 때 설립인가 받기 위해서 인가 신청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이걸 증명 서류가 들어가야 돼. 알겠죠? 이걸 증명 못하면 인가 안 나와. 됐나요? 자, 그래서 뭘 증명하라고? 대지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뭘 확보하라고? 15% 이상의 소유권. 여기는 위에는 사용권이기 때문에 뭐 임대를 하든 알아서 하고 아래는 소유권까지 확보해라. 됐나요? 그 요건을 충족해야지 인가가 나온다. 오케이. 받으시고요. 대신 이 요건은 리모델링 조합에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당연히. 리모델링 조합 소유자인데 무슨 사용권을 확보해. 리모델링 조합에다가 이걸 붙인다고.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리모델링 조합은 땅 소유권이나 확보할 필요가 없어. 자기 집이잖아. 리모델링 항상 누가 한다고? 소유자가 하는 거니까. 자기 집에서 하는데 무슨 사용권을 확보를 해. 제 말 알겠습니까? 보시고 대신 자, 우리 리모델링 조합은 대지 사용권의 증명은 필요 없어요. 알겠죠? 소유자이기 때문에 대지 사용권은 증명서는 필요가 없어. 대신 거기서 써놨죠? 두 가지는 필요하다. 결의 증명서류하고 그 다음에 기간이 경과됐음을 증명하는 기간 경과 증명서류는 제출하라는 이야기야. 이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인가 받고자 하는 것이에요. 뭐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는 자, 결의 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결의 증명. 자,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죠? 내 집 내가 리모델링 것은 나 혼자 하면 되지만 동 전체가 하거나 막 그럴 때는 또 우리 주택단지 전체가 리모델링 들어갈 때는 거기 리모델링 다 찬성할까요? 한번 생각해 봐서 우리 몇 세대가 300세대가 사는데 리모델링 하자고 하면 다 할까? 그렇지.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전체 리모델링 들어가 버리면 반대하는 사람은 뭐가 될 거야? 최소한도 일정 수 이상의 결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라는 이야기야. 제 말 이해됩니까? 그래야지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결의 증명 서류는 그거 나와 있죠? 자, 보시면 전체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동만 리모델링 할 수도 있잖아. 전체 리모델링을 한다면 전체 구분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 3분의 2 이상 and 각동 가반수가 넘어가야 돼.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구분 소유자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 알겠다? 한마디로 동의 받으라는 이야기야. 그럼 동의 안 받으면 좀 생각해봐. 나는 나 혼자 504동 401에 나 혼자 살고 있는데 리모델링 한다고 날지 주고 있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받아가지고 와야지 인가를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얼마 이상 동의? 3분의 2. 또 각 동 가반수 넘어야 돼. 한 동에서 가반수가 안 되면 안 돼. 대신 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 동 구분 소유자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 결의를 받아라. 알겠죠? 그 증명 서류가 들어가야 돼. 지금 알겠습니까? 리모델링 자체는 집을 짓는 게 아니잖아. 우리 리모델링 뭐였죠? 아까 봤잖아. 대수하거나 증축하는 거잖아. 됐나요? 전체를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동만 리모델링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전체 리모델링 할 때는 결의증명 서류가 들어야만 설립인가를 받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지금 반호시하지 나중에 또 리모델링 할 때 또 필요한 동의가 있거든. 그건 비교하기 위해서 먼저 이것부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는 전체 리모델링 할 때 말고 전체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and 각동 가반수. 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 동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받아라. 그런 이야기고요. 또 기간이 경과됐음을 증명하라는 것은 아까 우리 리모델링은 여러분 대수는 아니면 증축이잖아. 그죠? 그러면 아까 대수는 몇 년 이상 경과돼야 돼? 10년 이상 경과돼야지. 그러니까 사용검사 받고 나서 10년 이상 경과됐다는 걸 증명하라는 이야기야. 증축하려면 몇 년 이상? 15년 이상 경과됐음을 증명해라. 알겠죠? 그래야지 뭐가 나온다? 인가. 무슨 조합에? 리모델링 조합에. 리모델링 조합은 이 요건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땅의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는 없잖아. 제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은 기본적으로 신청서에다가
결의증명 서류라든가 기관경과 증명 서류, 또 그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어요. 등등등. 대표적인 것만 기억해 두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거 하나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설립인가가 나왔죠. 나오고 나서 이제 거기 주택의 건설 공급 문제가 나오는데 그 밑에 표 보인가요? 자, 공급이나 조합원 수, 조합원 모집, 또 신규 가입이나 교체 내용이거든. 자, 대신 제일 오른쪽에 가입표 다 쳐놨죠? 그 가입표는 다 뭐야? 리모델링 조합은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리모델링 조합은 정말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는 이야기야. 자, 그래서 주택 공급 나오잖아. 자, 주택 공급은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거겠죠. 리모델링 조합은 당연히 안 나오지. 주택 공급이 없으니까. 지금 알겠습니까? 근데 리모델링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가입표는. 자, 또 조합원 수입니다. 조합원 수는 건설 예정 세대 수의 몇 프로 이상? 50% 이상. 알겠죠? 만약에 300세 지으면 기본적으로 150명 이상 되라는 이야기죠? 최소 인원은 몇 명 이상? 20명 이상이야. 알겠죠? 조합원의 최소 인원은 몇 명 이상? 20명 이상이고, 기본적으로는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으로 구성하라는 것이 기본이야. 알겠죠? 리모델링 조합은 조합원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리모델링 조합은 할 사람이 하고 빠지려면 빠지고 하는 거야. 제 말 이해됩니까? 리모델링 조합은 조합원 수가 따로 없어.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 모집입니다. 자, 볼까요? 그것도 딱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자, 물론 이 조합원 모집도 다 지역과 직장 조합의 이야기예요. 리모델링 조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거의 원칙 예외. 항상 여러분 법은 원칙 예외를 잘 구별하셔야 돼. 그냥 막 외우지 마시고 항상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는 거니까. 그럼 뭐가 중심이죠? 원칙이 중심이고 예외도 가능하다. 항상 그렇게 모든 논리가 다 그래요. 법은 모든 논리가 다 마찬가지야. 어느 법이든. 알겠죠? 원칙, 예외가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자, 원칙이 뭐다? 이렇게 먼저 정리하세요. 자, 신고하고 공개 모집입니다. 알겠죠? 자,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신고하고 공개 모집입니다. 됐죠? 자, 신고는 누구한테 하는 거야? 다 시군구장. 알겠죠? 그래서 신고는 우리 시군구장한테 합니다. 시장군 구청장, 물론 세종이나 제주는 특특인 당이 따라가는 것이고 시군구장한테 하는 거다.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공개 모집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이것도 작년에 추가됐죠? 작년에 들어왔던 규정인데요. 자, 신고할 때 그냥 하지 말고 뭐에서 50% 이상의 사용 권원을 확보하라고 나옵니다. 토지. 그래서 이걸 확보하고 신고하라는 이야기야. 되나요? 조합원 모집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냥 신고하지 말고 50% 이상 사용 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럼 또 얼른 생각할 때 아까 우리 80% 이상이었는데 순서가 틀리지? 조합원 모집을 먼저 해야 돼, 안 해야 돼? 조합원 모집해야지 설립인가 신청이 들어가지. 조합원도 없는데 설립인가 해? 조합원 없는 조합이 어디가 있어? 이게 먼저 하는 거야, 먼저. 알겠죠? 근데 그전에는 그냥 신고하고 공개 모집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최소한도 대지 50% 이상 사용권 확보한 다음에 신고하라는 이야기야. 알겠죠? 그리고 인가받기 위해서 이제 뭐죠? 80% 이상 확보해야 되니까. 지금 알겠어요? 조합원 모집할 때는 50% 이상 사용권 확보하고 신고하라는 이야기야. 알겠죠? 신고. 그리고 나서 뭘 하라고? 공개 모집이야. 이게 원칙입니다. 됐죠? 자, 예입니다. 자, 예는 뭐냐면 신고 안 하고 선착순으로 가능합니다. 자, 신고할 필요도 없고 또 공개 모집이 아니고 뭐죠? 선착순. 선착순이 뭔지 아신가요? 먼저 온 사람 먼저 해주는 거야. 선착순. 그래서 신고할 필요 없이 선착순이 가능하다.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 충원이란 말 보이죠? 결원이 생겨가지고 조합원이 마도 뭐 사망했거나 그러면 충원해야 될 거 아니야. 충원할 때. 자, 또 한 가지 뭐 나오죠? 재모집할 때. 알겠죠? 다시 모집에 실패해가지고 재모집하거나 그럴 때. 이럴 때는 신고해야 돼? 신고 아니한다? 신고할 필요 없어. 공개 모집이다? 선착순이다? 선착순.
자, 그래서 정리하세요. 이거 정확히 봐놓으세요. 또 뒤에 가면 또 입주자 모집이 나오는데 입주자 모집 보면 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많네. 입주자하고 조합원은 틀리잖아.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자, 현재 주택조합이에요.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은 원칙이 뭐다? 신고하고 공개 모집. 됐나요? 신고할 때 50% 사용권 확보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신고하고 공개 모집. 됐나요? 예외적으로 신고 안 하고 선착순을 할 수 있다. 까지는 알겠어요? 자, 그 경우는 어떤 경우? 충원하는 경우라든가 재모집하는 경우. 그럼 정리 끝났네? 그거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보시면 어디 조합원의 신규 가입이나 교체거든. 이 말은 뭐냐면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자, 설립인가 받으면 조합이 성립됐잖아. 알겠죠? 근데 그 이후에 자, 우리 설립인가 받으면 조합이 이제 성립된 거야. 성립된 이후에 조합원에 대해서 신규 가입, 새로 받을 수 있느냐. 또 조합원을 교체하는 거죠. 알겠죠? 조합원을 교체하는 겁니다. 자, 설립인가 받고 나서 조합원을 새로 가입하거나 교체하는 것. 조합원 바꾸는 거. 알겠죠? 언제 이후에? 설립인가 이후. 설립인가 받기 전까지는 뭐 조합원 모집하면서 바뀔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설립인가 이후에 신규 가입이나 교체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정리. 원칙은 된다 안 된다? 금지입니다. 설립인가 나온 이후에는 조합원을 새로 받거나 교체하는 것은 금지. 원칙이에요. 원칙. 까지는 알겠습니까? 대신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다겠죠? 자, 예외적으로 가능하대. 허용된대. 자, 허용되는 것은 두 가지죠. 자, 어쩔 때 허용된다. 자, 결혼이 발생해서 충원하는 경우. 알겠죠? 그 살렸잖아. 사망했으면 상속인이 이어받아야 될 거 아니야. 또 자격 미달됐으면 또 그 사람이 조합원이 탈퇴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충원시켜야 되겠죠? 그럴 때는 가능하다. 자, 또 한 가지는 추가 모집 승인받은 경우죠. 추가 모집을 시공장할 때 승인을 받았어. 자, 그럴 때는 신규 가입이나 교체가 가능하다. 네, 원칙은 된다 안 된다. 그렇지. 언제 설립인가 받은 이후에 알겠죠? 이후에 조합원의 신규 가입이나 교체는 원칙은 된다요, 안 된다요? 안 된다요. 어쩔 때 된다요. 충원하는 경우라든가 추가 모집 승인받은 경우입니다. 알죠? 그때는 가능하다. 외우고 있나요? 할 때 다 외워. 수업 시간에 멍하니 앉아있어가지고 끝나고 나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공부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왜? 제가 메인으로 다 쳐다보고 있잖아. 딴 생각 뭐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딱 외우세요. 어차피 잊어먹더라도. 왜냐면 요놈하고 또 아까 요놈 헷갈리는데 재모집 충원하고 재모집일 때는 뭐다? 신고 안 하고 선착순 모집하는 것이고 조합은 모집이고 여기는 설립인가 받은 이후에 신규 가입이나 교체가 가능할 거냐 문제잖아. 알겠죠? 근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뭐라고? 추가 모집 승인받았거나 충원하는 경우. 됐어요? 두 가지 기억해 두시고 그럼 또 한 가지. 그럼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나중에 충원되거나 추가 모집 승인받은 사람들은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같이 해야 돼, 안 같이 해야 돼? 구비해야 됩니다. 자, 자격 요건이 뭐였죠, 아까? 지역이라면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이 있어야 되고 또 무주택 세대주거나 85의 한 채 소유한 세대주 그 요건을 갖춰야 돼. 알겠죠? 그래서 그런 요건을 갖추란 이야기입니다. 대신 자, 중요한 것. 자, 이 요건을 갖췄냐냐 판단 기준 시점이죠. 판단 시점은 거기 뭐라 써 있어?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입니다. 아주 잘 나오죠? 네,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입니다. 그냥 간간히 문제상에서 자, 추가 모집 공고일 기준이다. 그러면 틀려요. 자, 이건 설명드릴 거니까 일단 봐놓으세요.
추가 모집 공고일 기준이 아니고 언제?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입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이렇게 보실래요? 자, 이렇게 쭉 보면 자, 만약에 여기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어. 설립인가 떨어진 시점이 있죠? 뭐 설립인가 신청하겠다 안 하겠어? 하겠죠. 신청일. 알겠죠?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 받으면 원래는 교체나 신규합이 안 되잖아. 원칙은. 근데 나중에 추가 모집 승인을 받았어. 추가 모집 승인 떨어졌어 이제. 조합원이 부족하니까 추가 모집 신청해갖고 승인 떨어졌어. 승인 누가 해준다고? 시군구장. 자, 그럼 봅시다. 여기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야. 자, 갑만 놓고 봅시다. 갑이 설립인가 신청할 당시에는 주택을 100개 갖고 있었어. 너무 많은가? 뭐 100개든 10개든 100개 갖고 있었어. 자, 그런데 설립인가 떨어지고 이제 추가 모집 들어간다는 말 정보를 들었죠. 그 승인 떨어진다는 말 듣고 주택을 다 처분해 버렸어. 그래서 이때는 무주택자야. 다 팔아버렸어. 그 말 듣고 100개를. 자, 이 갑은 조합원 될 수 있다 없다? 나중에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없다? 기준점이 언제 규정이니까 인가 신청일 이때 무주택이어야 돼. 지금 알겠습니까?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때 무주택이나 85의 한 채를 갖고 있어야 돼. 100개 갖고 있으면 안 돼. 제 말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판단 기준점이 뭐라고?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이야. 추가 모집 승인 떨어지면 공고하겠죠? 공고일 기준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알겠죠? 이때 무주택자가 아니라 언제 무주택이어야 돼?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그럴 때 나중에 조합원 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까지는 알겠습니까? 자, 또 한 가지.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상속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들 갑에 부친이 있을 거 아니야. 이래서 부친이 조합원이야. 조합원인데 사망을 했어. 사망했죠? 그럼 갑이 상속인이 되잖아. 알겠죠? 근데 갑은 주택을 100개 갖고 있었어. 상속받은 거야. 그 조합원지도 상속받는 거야. 갑은 100개가 있어도 상속받은 경우는 조합원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상속은 요건 안 따지기 때문에. 알겠죠? 상속받은 건 말 그대로 상속받으려고 부친을 죽였을까?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잖아. 그래서 상속받은 경우는 자격요건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한마디로 상속받은 경우는 주택이 100개 있어도 조합원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상속의 경우는 요건을 안 따진다. 그거 다 정리해놨잖아. 됐나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신규가입 교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조합법은 일단 이 정도만 정리를 하셔도 훌륭합니다. 됐나요? 헷갈리지 마라. 조합원 모집하는 것, 또 신규가입 교체, 나중에 신규가입 교체하는 거 인가 이후에 또 설립인가 받을 때 필요한 것들, 알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 설립인가지만 국민주택 공급받기 직장요건 나와버리면 신고라는 것 다 정리해드려서 그 조합원의 자격요건도 다 정리했으니까 그렇게 정리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요 정도만 정리해도 훌륭해.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사업 주체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계획 승인으로 들어갈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10분 쉬었다가 가도록 할게요. 10분 쉬도록 합시다.